자, 제일 처음에 이제 작화하는 방식, 도구, 여러 가지 이제 목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책상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화 책상은 뭐 어떤 철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애니메이터의 체형이나 그 여러 가지 제작 방식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에 조명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방식에서 레이아웃 및 원화형 책상은 사선으로 기울여 놓은 작화대의 중앙에 애니메이션 디스크를 끼울 수 있도록 동일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글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직접 그냥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책상이에요. 요 왼쪽에 있는 게 내가 쓰고 있는 애니메이션 책상입니다. 업체에서 일을 할 때 구입을 한 건데,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요 책상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원형 디스크, 요 안에다가 이제 작화지를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리고요. 이건 이제 업체용이지만, 이제 요 교육용으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건데, 가끔은 이제 효율성 때문에 좀 다르게 제작하는 학교도 있어서 내가 강의를 나갔던 학교에 애니메이션 책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요 위에 거는 보통 학교 애니메이션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원형 디스크에 패그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를 주로 써요. 아마 학생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 같긴 한데, 보통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고 판만 있고요. 이렇게 원형 디스크가 있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있는 거 말고 그냥 유리판만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화는 이건 이제 원화 레이아웃 용도예요. 이건 이 원형 디스크를 이렇게 패그바를 걸고 이렇게 쓰는 용도는 레이아웃이나 원화하는 사람만 쓰게 돼 있어요. 애니메이터들만. 그 동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리판에다가 그냥 패그바만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인비트위너라고 하는 동화맨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 아래 것도 교육용이긴 한데, 이제 교수님이 앞에 안 보일까봐 아마 위에 선반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화할 수 있는 공간만 있고, 위에는 이제 교수님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를 상당히 많은 종이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써야 되는 종이, 안 쓴 종이가 있고, 작화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종이가 있고, 끝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놔야 돼서 적어도 4칸 정도의 이렇게 칸은 좀 있어야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오른쪽이 좀 넓어요. 원래. 왜냐면 이 오른쪽에다가 타임시트를 걸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타임시트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가리키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나는 타임시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도 설명은 해주고 한 번쯤 쓰게끔은 가르쳐는 주는데, 보통은 타임시트를 안 가르치는지 타임시트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업체용과 학생용은, 교육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요즘은 이제 라이트박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가격대도 뭐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책상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박스로 나온 것도 있는데, 요즘은 LED로 아주 얇게 그냥 판 하나 정도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요런 정도까지가 아마 10년 전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얘기는 바로 경사판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이 라이트박스의 요 기울기를 과연 어떻게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방식과 미국 방식이 좀 달라지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러거든요. 각도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건 미국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냥 미국 애니메이터
찾아보시 대부분 다 이렇게 보통 한 45도, 30도, 45도 각도로 이렇게 놓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겁니다. 뭐 가장 바른 자세죠. 사실은 우리가 약간 고개를 숙여서 바라보고 있는, 나 또한 지금 모니터 타블렛을 요런 자세로 정확하게 한 45도 정도 이렇게 놓고 써요. 좀 낮게는 잘 안 써요. 30도는 좀 낮아 보여서 45도 이상 최대치로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더 이상 안 올라가서 못 쓰는 거예요. 아마 더 올라갔으면 더 올려서 쓸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모델 자료 같은 거를 붙여놓거나, 이 앞에도 이제 메인 모델 같은 거 가장 많이 지금 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그려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앞에다 붙여놓기도 하고요. 디귿자로 양쪽 가운데 다 자료들을 어떻게든 중요한 모델들은 늘 붙여놓고 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보통 자세가 이렇게 있는 자세죠. 그런데 이제 일본식은 좀 달라요. 일본 방식은 그냥 평판으로 쓰거나 약간 정말 한 5도 정도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작화를 해요. 이 사진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얼굴을 자꾸 보여주게 너무 얼굴을 카메라를 바라보셔서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작화하는 사진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급한 마음에 올렸는데 이분한테 참 죄송하긴 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써서 죄송하긴 한데, 혹시라도 내 논문을 읽으시고 항의를 하신다면 내가 돈가스를 사줄 의향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쓴 논문에 삽입한 거니까 아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방식은 이렇게 세우지 않고요, 바닥에다 누워놓고, 이 사람들은 앞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막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책 갖다 놓고, 막 서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써요. 다른 걸 봐도 그렇고요. 아마 또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뭐 미야자키 아니겠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평판에다 놓고, 앞에다가 뭐 안경 놓고, 뭐 지우개 놓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쓰는 방식이 그래요. 책상에 놓여져 있는 소품들도 이렇게 보면, 그냥 테이프 있고, 뭐 옆에 뭐 다른 것들 이렇게 쭉 그냥 늘어놓고, 그냥 거의 사물함 수준으로 쓰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 다음에 뭐 일반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물감 칠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작업을 보통 합니다. 네.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뭐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요즘은 자료들 많기 때문에 찾아만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미국 방식은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데 일본 방식은 왜 숙여서 그릴까? 그런 거죠. 이 아래에도 많은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진짜 미국에 갔었고요, 일본에 갔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서 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씁니까? 왜 이런 양식을 씁니까? 라고 내가 다 가서 물어봤어요. 미국 가서도 물어보고 일본 가서도 물어보고, 왜 니들은 양식도 왜 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쓰느냐 라고 감독들을 직접 만나서 다 물어봤어요. 그때 한결같이 다 하는 얘기가 다들 그렇게 써왔다. 선배들이 그렇게 썼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우리나라 현장에 있는 선후배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다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굳이 그렇게 학술적으로 막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학자가 아니니까 그걸 연구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냥 편하게 빨리 그림을 그리고 잘 그릴 수 있는 걸 생각하지, 내가 지금 왜 이 자세로,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책상에서 이런 양식으로 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시면, 네, 요즘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나처럼 그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유를, 근거를 찾아서 그 서술한 논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봐달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밀도가 높거나 아주 뭐 심오한 그런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원론적이고 누구나 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들 해왔으니까, 그냥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답습하듯이 그냥 작업만 해왔던 방식이라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연구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다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 안 끝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찍어봤어요. 친구 감독들을 찾아가서, 후배 감독들한테 가서, 오른쪽은 지금 뭐 미국 일을 하는, 또 오른쪽은 일본 일을 하는 감독의 자리를 찍은 건데, 감독들마다 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르긴 다 다른데, 유독히 미국 스타일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올려서 많이 쓰고요. 일본 스타일은 되도록이면 낮게 해서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일과 일본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죠. 나도 이렇게 놓고 합니다. 거의 70도 가까이 이렇게 책꽂이가 있는 이 선반까지, 그 뭐랄까, 작화지를 놓는 요 선반까지 바깥으로 꺼내 가지고 세워서, 작화대를 세워서, 그러고서 몸을 세워서 그립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숙여서 그리면 건강에는 안 좋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거북이목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얼마나 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이 목이 얼마나 그 하중을 견디는데 힘들겠어요. 그죠? 건강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요. 목도 안 좋고, 또 숙이고 주로 이렇게 막말로 얘기하면 이제 대가리 쳐박고 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냥 내리고 그린 게 쳐박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다 보면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그림하고의 간격이 한 뼘도 안 되는 경우로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자기 자세도 한 번쯤 누가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그림하고 자기 눈과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럼 건강이 안 좋죠. 그럼 이제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을 하면 뭐 하루 뭐 12시간이 기본이고 14시간, 16시간까지도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면 정말 오래전에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바짝 세우고 하는데도 망가졌거든요. 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쭉 해주면, 아니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도 하루에 16시간씩 앉아 있으면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오히려 아픈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무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더구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때요? 눈 깜빡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나 눈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하물며 숙여가지고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머리를 쳐박고 그리면 눈도 얼마나 안 좋겠어요.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멀리 놓고 팔을 쭉 뻗고 그려도 사실은 건강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늘 수시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꼭 잘 때 자고 쉴 때 쉬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작업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꼭 건강을 잃은 다음에 이제 알게 되죠.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좀 우매함들이 있어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뭐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들만이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운동 꼬박꼬박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요거 이제 디스크에 대한 용도, 페그바에 대한 용도인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단순히 그림만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 내용은, 연출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읽어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그걸 좀 밀도 있게 설명을 써놓지 않아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국 방식은 그림이 단순해요. 뭐 그림만 딱 봐도 알잖아요. 디즈니 캐릭터,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렇게 치면 대부분이 이렇게 카툰 네트워크나 뭐 그 니콜로디언이나 디즈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만화체이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무지하게 디자인이 이런 만화체 만약 좀 복잡한 걸 얘기를 하자면 뭐가 복잡할까요? 배트맨 캐릭터라고 치면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잖아요. 이렇게 무지하게 심플하죠, 디자인 자체가.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일본 캐릭터,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렇게 치면, 일본 캐릭터도 만화체가 있긴 한데 복잡해요. 이건 뭐 상당히 그래도 단순한 그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메카물이 아니니까 그나마 뭐 단순한 편인데, 배트맨 캐릭터에 10시 45분 비견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귀멸의 칼날? 아주 얼마 전에 지금도 뭐 귀멸의 칼날 뭐 캐릭터들 복잡 다사다난하죠. 이것도 그나마 심플하게 그린 게 이 정도일 거예요. 그죠? 좀 그래도 만화체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장면이 나오지를 않고 뭐 어쨌든 메카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죠? 또 그래서 그림체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식은 무지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만화체든 뭐 사파체든. 근데 일본식은 무지하게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림이 단순하니까 약간 멀리서 또 작화지를 큰 걸 써요. 미국 방식의 종이는 작화지 자체를 큰 사이즈를 써요. 이렇게. 미국 방식은 위에 거고요, 일본 방식은 아래 건데 종이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림을 단순하면서도 크게 그려요. 그런데 약간 멀리서 그려도 되죠. 근데 일본식은 종이 값을 아끼려고 작게 그려요. 옛날에 4:3 비율이 요래요. 그러니까 작게 그리면서 디자인이 복잡해. 그래서 미국 방식은 주로 연필로 그리고요, 일본 방식은 샤프펜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그 가늘은 샤프펜으로 그 복잡한 디자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가를 쳐박고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려야 되니까, 가까이 그려야 되니까 머리를 가까이 대고 그릴 수밖에 없고, 미국은 종이를 큰 거에다가 연필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떨어져서 널찍하게 단순하니까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리는 이 사람의 자세도 이렇게 이 큰 종이, 이거 무지하게 큰 종이거든요.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캐릭터 하나를 떨렁 그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그려요, 그림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종이값도 많이 들고, 연필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신 좋은 거는 이제 해상도가 좋죠. 해상도가. 근데 일본식은 가까이서 머리를 들이대고 샤프펜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또 디자인이 워낙 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 흘러내려요.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매달아 놔야 돼. 매달아 놓거나 붙여놓거나 옆에도 내려놓고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옆에다가 다 이렇게 연필이나 지우개들을 같이 놔도 굴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섬세하게 작업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롤링이나 플리핑을 방식으로 이건 패그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 롤링이라고 그래요. 이 종이를 손가락에다 끼고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봐가면서 연출을 해요. 이것도 영상을 보면 애니메이션 그렇게 하거나 손가락에다 끼고요. 저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서 연출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저렇게 움직임을 체크를 해요. 이거를 이제 롤링이라고 해요. 롤링.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연출을 보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래서 미국식 애니메이션은 연기를 캐릭터 중심 미학이라고 해요. 캐릭터가 움직이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롤링을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아요. 일본은 그러지 않고 그냥 바닥에다 놓고 한 장 한 장을 그리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디자인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움직여봐야 머리카락 망토 정도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롤링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플리핑이나 롤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섬세하게만 그려야 되니까 인비트윈을 하기 위한 집중적인 묘사, 세부적인 묘사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려면 이제 페그바도 상타프라고 하는 페그바를 이렇게 보텀 페그, 탑 페그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걸고 그려야 섬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방식은 이 톱페그, 일본말로 얘기하면 상타프, 핫타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타프 방식으로 쓰는 이유가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샤프펜으로.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딱 이렇게 두 장만 들고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두 장 이상이 잘. 그래서 두 장만 들고서 중간 동화 하나 그리는 인비트윈 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걸리지도 않으니까 편하죠. 이게. 그래서 움직임이 많지 않은 작화 방식을 섬세한 캐릭터를 중간 인비트윈 한 장 정도만 그리는 데는 아주 최적화된 방식이에요. 일본 방식은. 그러나 많이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를 제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방식은 보텀 페그 방식으로 아래다 걸고 이렇게 5장을 넘기면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처럼. 네. 완전히 다르죠.
그리면서 꼭 아래의 그림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예. 그리고 다 그리고 나면 여러 장을 한꺼번에, 여기서는 이제 그 중간을 그리는 거라서 두 장만 들고 하다가, 많이 이제 다 그리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손가락을 끼고 이제 롤링을 하거나, 다 뽑아가지고, 다 뽑아서 이렇게 롤링을 하거나, 뽑아서 플리핑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 여러 장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방식은 움직임을 제어하려는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그냥 그림을 한 장 끼워 넣겠다라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탑팩을 쓰는 거죠. 그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꼭 나쁘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 그 미국 방식과 일본 방식의 연출하는 방식,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방식은 캐릭터 연기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 중심 미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일본은 움직임보다는 카메라 워킹, 카메라 중심 미학을 갖고 있어서 주로 이펙트 효과, 카메라 워킹으로 하고 움직임 별로 없는, 가만히서 그냥 입만 뻥긋거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펙트 효과가 많아요. 카메라 워킹이나. 그래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일본 방식이 좋고요. 미국 방식은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드는 방식이에요. 하이 퀄리티로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미국 방식은 주로 극장용이나 퀄리티가 좋은 DVD용으로 많이 만들고요. 일본 방식은 아주 싸게 만드는, 경제적으로 만드는 이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어떠한 용도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느냐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연출 방식이 있고, 지금 이야기하자는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 마케팅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무지에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다 그 얘기까지 써놓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인 그냥 도구들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서, 근데 이제 대학원 수업 정도 이제 할 때는 설명을 하죠. 제작 시스템 자체가 이 연출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서부터 제작 도구서부터 연출 방식서부터 비즈니스 마케팅까지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왜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를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이제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서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큰 종이에다가 캐릭터를 크게 움직임을 주려다 보니, 캐릭터를 움직이려다 보니 롤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서 보텀 패그에다가 놓고 이렇게 경사진, 세워진 그 작화대에서 그림을 그린다. 좀 단순한 이미지들로 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움직임을 많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디자인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거는 잘 안 움직이니까 복잡해도 괜찮아요. 잘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땐 주로 언제 움직이냐면 빠르게 뭐 칼질을 하거나 폭파될 때 이런 데면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안 보여요. 동작이 빨라서. 그런 트릭을 쓰는 거죠. 빠르게 움직일 때는 움직여서 그리죠. 그래도 별로 티가 안 내니까, 잘못된 것이 잘 안 보이니까 약간 트릭을 쓸 수 있어서. 근데 미국 애니메이션 다 보여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단순해야 되고, 작화를 움직이는 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화 방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설명을 다 하진 못하지만 개괄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좋지만 연출을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일본 방식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움직이는 애니메이터로서 움직이는 동작 연구를 좀 하겠다고 하면 미국 방식을 따르는 게 좋고요. 건강을 생각해도 이렇게 몸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올린 사람이 없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제작할 때에 필요한 도구들,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선긋기, 예, 그렇게 오늘까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쨌든 이 논문이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신다면 여기 찾아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2D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에 따른 연출의 특성 연구. 지금 제목이 좀 길지만,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 작화 방식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혹시라도 좀 시간이 나중에 또 허락이 되면 또 제작 도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조용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서로 소통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죠? 우리 영님만 열심히 반응을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질문 없나요? 자, 어쨌든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늘 와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